오늘 우리 K증시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동시에 10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이만하면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 특히 엔비디아랑 반도체주들이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거의 3% 빠졌는데, 평소 같으면 또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 증시는 감기 걸린다 그러면서 검은 금요일이니 뭐니 또 곡소리가 났을 수 있는데, 다행히 오늘은 우리 삼쪽이,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금쪽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버텨줬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오늘 새벽 미국 증시 마감 이후 실적 발표한 인텔 덕분이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7% 급등 나오면서 미국 증시 나스닥 급락으로부터 우리 K 증시를 일단 커버를 좀 쳐줬는데, 참 얼마 만에 우리가 달달하게 맛보았던 인텔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200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애플이고 엔비디아고 테슬라고 전부 쩌리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여간 미국 어닝 시즌만 됐다 하면 항상 이 인텔 실적에 따라서 한국 증시 전체가 막 울고 웃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K증시 반도체주들은 물론이고, 결국은 이제 코스피, 여기에 따라서 코스닥까지 전부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인텔 효과라는 말이 진짜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 위상이 많이 쇠퇴를 했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인텔이 우리 K증시에 적어도 오늘 하루에는 큰 보탬이 됐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오늘 인텔 효과의 약발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삼성전자보다 더 빠진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찌라시가 하나 돌았는데, 바로 물적 분할설입니다. 근데 이거 완전 찌라시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SK그룹사 차원에서 약간 언론에다 흘린 다음에 슬그머니 반응을 보는 이런 그 간제비 전략을 쓴 것 같은데, 이거를 그 전자신문에서 약간 제목도 애매하게 뭐뭐 하나? 이런 식으로 그 워딩을 썼단 말이죠. 오늘 썸네일에도 등장했던 건데 제가 이거부터 볼게요. 일단 골자는 이 SK 하이닉스에서 그 HBM 사업부를 물적 분할로 떼어내는데, 그걸 그냥 그 지난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한 것처럼 분할 상장을 가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럼 SK가 아니죠. 이거를 이제 SK온과 합병을 시켜가지고 상장을 시킬 거다. 이게 바로 찌라시 내용이었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이제 구씨 허씨를 능가하는 최씨로 이제 등극을 하는 건데, 대한민국 증시 역사에서 절대로 피해야 될, 거기 이제 LG, GS, LX, 그 다음에 이제 SK가 완전히 왕좌에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당장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상법을 보면은 손자 회사까지만 상장이 가능한데, 이미 SK 스퀘어가 이제 상장이 돼 있는 이유가 이 SK 하이닉스의 자회사를 나중에 상장시키려고, 그래서 SK 스퀘어랑 SK 텔레콤을 인적 분할을 해놓은 거거든요. 대신에 주 SK랑 SK 스퀘어는 결국 합병을 하긴 할 건데, SK의 주특기가 그 SK온처럼 일단 별도 법인 만들어서 대신 손자 회사는 아니게, 그래서 이걸 비상장인 상태에서 3자 배정 유증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합병 작업에 들어가는 건데, 결국 이런 수순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물적 분할도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룹 차원에서 현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종이 장사를 계획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지난 LG화학 때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물적 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일단 안심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린 건 지금 당장은이고요. 근데 하여간 언젠가는 하긴 할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또 화제가 됐던 금양에 대해서, 여기는 이번 유상증자가 실패하면 정말 기업 존속에 대한 리스크가 덮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 날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돼가지고 거래 정지 맞았고, 거기다가 바로 그 직전 거래일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을 이틀에 걸쳐서 무려 금양의 사장이 자사주를 전량 매도 때려버린 게 또 우려의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유증 가격 38,950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 게 이제 그저께였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8%대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무슨 영문인가 했더니 결국 장 마감 후에 깜짝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또 미리 또 전해진 거 아닌가? 안 그러면 어제 그냥 반등치고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폭이어가지고 이것도 분명히 장 끝나고 하여튼 나온다 했는데 진짜 나왔단 말이죠. 하여튼 그 공시 내용은 금양의 대주주이자 오너인 그 회장이 본인의 주식 1,000만 주, 그러니까 한 4,400억 정도의 주식을 금양 측에 무상 증여한다는 바로 수증 공시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양은 지난번 유상증자 발표 때 4,500억
보다 액수를 줄인 3천억 원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발행 가격은 오늘 주가보다 높은 5만 700원. 거기다가 지난번에는 주주 배정이었지만 이번에는 기존 주주가 아닌 외부에서 신주를 팔아가지고 자금을 투입하는 3자 배정 방식으로 바꾼 거죠. 근데 이 3자 배정 대상에 그 회장 본인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회장 본인 소유 법인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주식을 갖다 풍차 돌리기 같은 걸 하냐? 그 이유는 현재 금양 측이 그 회장을 비롯해서 다른 주체들로부터 단기 대여한 그 대여금 3천억 원을 이제 출자 전환을 하는 방식으로다가 금양의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죠. 상반기에만 보니까 부채 비율이 430%였는데 과연 이번에 3천억을 출자 전환을 하면서 부채 비율이 뭐 절반 밑으로 확실히 떨어질 수가 있을 것인가? 요거는 아직 장담할 수가 없지만 이제 오늘 이걸 호재라고 금양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급등이 나왔는데 자, 요것도 이제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릴게요. 우선 그 회장이 자기 주식을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현찰박치기로 그 돈을 금양 측에 대여해주면은 거기서 이자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주식으로 무상증여 그러니까 헌납을 했다는 거는 뭔가 이 사재를 털었다라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 받은 주식은 보호예수 1년을 또 확약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이번 유상증자 건 역시 금감원에서 승인은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오고 지금 이렇게 가면은 더 이상은 시간을 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금감원에다가 진짜 납작 엎드려가지고 뭔가 짜웅을 할 그런 수단으로다가 유상증자 물량 1년 락업을 자진해서 걸은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금감원이 이번 유상증자는 정정신고 제출할 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통과를 시켜준다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 정도로 치자고요. 자, 근데 이제 과연 앞으로 그럼 금양의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이번에 이렇게 자금을 확충해서 지금 기장공장 그 드림팩토리 2 거기 공사대금 300억 동부건설에 밀린 거부터 갚고 다시 이제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 배터리를 만드는 프로세스로 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면 당연히 주가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그 회장이 금양 측에 수증한 그러니까 무상으로 증여한 이 1,000만 주 이걸로 자금 조달을 하려면 당연히 주식을 팔아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팔아서 쓰라고 준 거야, 돈 대신. 그럼 결국은 블록딜이든 장내 매도든 하여튼 시장이 풀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현재 금양 전체 주식 발행 수가 5,800만 주. 여기서 거의 20% 가까이가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수급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금양의 경우는 이미 현재도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적은데 여기서 1,000만 주가 더 풀리면 과연 이게 주가의 하방 압력이 안 될 거라고 장담할 사람이 있느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금양 얘기 나온 김에 어제 예고편과 함께 샴페인을 제가 미리 터뜨렸던 선대인 유튜브 커뮤니티 관련 내용이 마침내 드디어 파이널리 결과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아주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와 함께 금양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여러 번 언급했던 선대인이 오늘로부터 딱 1년 전 그러니까 2023년 11월 2일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작성한 글인데요. 최근 2차전지 섹터가 주가 급락하니까 여기저기서 조롱의 글과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일괄 고소하겠다. 그래서 진짜 저를 경찰서에다 모욕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결과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와서 일단 이거부터 제가 이겼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를 보면은 1년 후에도 계속 조롱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때라도 올라탈 걸 하고 후회를 하고 있을지 두고 보시죠 라고 써있고 그 밑에 분명히 저 런던 고라니를 직접 언급합니다. 자, 바로 전날 2023년 11월 2일 에코프로 종가가 64만 9천 원 지금 액면 분할 후 가격으로 12만 9,8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양의 경우는 종가 9만 1,7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날로부터 정확하게 1년이 지난 오늘 2024년 11월 1일 에코프로 8만 100원에 금양 4만 3,800원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수익률 계산기에다가 때려 넣었는데 에코프로의 경우 마이너스 30.77% 그리고 금양 마이너스 52.37%. 자, 이거 평균 내면 마이너스 42% 나옵니다. 딱 저 2023년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수익률이요. 자, 이만하면 이제 정리가 됐죠. 뭐 1년 후에도 계속 조롱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때라도 올라탈 거라고 후회하고 있을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반복을 하지 않겠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저는 뭐 조롱은 하지 않겠고요. 또 이 글이 무슨 1년 뒤에 제가 옳았을 경우에 조롱을 해도 좋다는 뭐 조롱 허가권을 저한테 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한 번 고소를 했기 때문에
또 모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나름 선관 의무 그 취지대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1년 후의 상황도 맞추지 못하고 마이너스 40%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2년 뒤인 2026년의 상황을 맞출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누가 봐도 과도한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고, 민주사회 시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 겸 이 분야가 또 금융시장의 영역이다 보니까 금융투자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애널리스트 자격증을 가진 저로서는 제 분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전기차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전기차는 지금의 여러 한계점을 극복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어느 시점인가 대중화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들과 거기 기생하고 있던 주식 장사치들의 미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단순히 고평가도 아닌 거기 업자까지 낀 그런 비이성적인 과열, 거기다가 성장성마저 죽어버린 기업, 그리고 또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어떤 재무적 성과는 없는데 진짜 꿈과 비전만으로 버티는 이런 기업들과 종목은 지난 17세기 네덜란드 튤립법을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투자에 성공했던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와, 이제 드디어 11월 달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 지난 10월장은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시작부터 엉망이더니 정말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지저분하게 마감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오늘 새벽에 급락으로 거기도 10월장을 마쳤죠. 그나마 오늘 우리 불금 그리고 11월 첫 거래일 맞아가지고 선방하는 걸 보면서, 야, 이제 본격적인 어떤 계절적인 강세장 11월 12월 여기 들어가는데, 제발 올해 이제 뭐 연말이라도 좀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 11월은 바로 그냥 첫 주부터 그냥 미국 대선하고 FOMC가 잡혀 있는데, 뭐 FOMC가 그렇다 치고 미국 대선은 정말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진짜 드디어 다음 주면은 미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다는 건데, 그리고 사실 트럼프든 해리스든 뭐 두려움 반 기대 반인 게, 트럼프는 전형적인 매드맨, 그리고 해리스는 매드워먼, 이 컨셉이라서 그럼 이번 미국 대선은 이제 미친놈 대 나쁜 년 이렇게 되는데, 그 둘 중에서 누가 이겨도 뭐 여기 태평양 건너에 있는 우리라고 해서 완전히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지난주 미국 대선 이용해서 이제 달달하게 한몫 챙긴 이스라엘이 또 부러웠는지, 이번에는 이란이 미국 대선 전에 거기다가 이라크까지 참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떴습니다. 그래서 간밤 국제 유가가 갑자기 또 급등하면서 WTI 기준으로 70달러대로 복귀했습니다. 이란, 지금 하필 중요한 때에 또 이란이, 하여간 왜 우리 꼭 주말만 되면은 이 난리냐고. 어쨌든 중동의 평화, 그리고 러우 전쟁 종전, 그 다음에 중국 왕서방 조직이 뭐 이런 차원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유리한 게 맞지만, 그렇다고 이제 해리스는 그럼 국제 외교에 있어서 무조건 젬병이냐. 이거는 아직까지 어떤 사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불확실성인데, 근데 또 막상 미국 대통령이 사실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 시스테믹 그 구조가 잘 짜져 있는 나라다 보니까 대통령이 해리스가 된다고 해도 갑자기 뭐 잘못이 크게 될 리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너무 많이 헷갈리는 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차원에서는 트럼프가 일단 중국을 잘 컨트롤한다 그러면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중국해 갈등, 그리고 일본도 역시 트럼프가 잘 관리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이제 우리 한반도라고 해서 이제 특별히 호의적으로 볼 그런 캐릭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또 북한 김정은이랑도 또 지난 그 1기 때 이어서 이번에도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또 쇼맨십을 잘못하다가 중간에도 우리만 또 이상한 또 애매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좀 저는 리스크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이 지금 월가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쪽으로 이제 기울어 있죠. 근데 이제 시티그룹 리서치에서는 트럼프 승리가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를 했었습니다. 딱 간밤 미국 증시 보니까 이제 바로 다음 주 미국 대선이라서 솔직히 이번 주 기업 실적들이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투심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정리해드렸던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실적도 사실 가이던스랑 AI 관련 매출에서 12위가 털린 거고, 정작 주당 순이익 같은 거는 다 예상치 상회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어제는 애프터마켓이라 조금 뭐 변동성도 있고, 그래서 본장에서는 조금 괜찮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기대했는데 간밤에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본장에서도 후드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실적 공개한 인텔, 아마존, 애플 이 세 개의 기업은 조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1달러 64센트 나와가지고 예상치 1달러 49센트를 여유있게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매출도 예상 943억 6천만 달러보다 높은 949억 3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 매출이 예상 158억 달러에 못 미친 150억 3천만 달러 겨우 나와가지고 이게 또 지난번에 그 팀 쿡이 직접 중국까지 찾아가서 거기 뭐 현지 인플루언서랑 딤섬 먹방하고 또 애플 스토어 개장한 날 가서 사람들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하여간 왕서방하고 중국몽을 오지게 공유하고 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더 충격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가이던스 즉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치가 안 나온 게 수치스러웠고요. 그냥 다음 분기에는 한 자릿수 중반대 성장을 예상한다. 그래서 이번 3분기 매출이 딱 6% 증가했는데 딱 요 정도. 이게 한 자릿수 중반대니까 여기서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애플 측은 전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기서 또 실망이 나온 거예요. 사실 이번 주 미국 이제 할로윈데이 그리고 다음 주 중국 광군절 이게 11월 11일이고 우리 빼빼로데이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12월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게 다 4분기에 들어 있는데도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애플이 본 거죠. 사실 요즘은 연말 쇼핑 시즌에도 IT 기기가 뭐 최고지. 요즘 애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인형 같은 거 사줘보세요. 집어 던져버린다고. 그러면서 애플 팀 쿡은 이번 실적에 대해서 향후 아이폰 16 신제품과 애플 워치 시리즈 10, 그 다음에 아이팟 4 출시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인텔리전스와 프라이버시 중심의 AI에 대한 혁신은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AI에 대해서도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를 했습니다. 당장 다음 분기 매출에 큰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이 정도의 그 AI 관련 멘트를 기대했던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뭐 실망이었죠. 그래서 이제 장중에 애플 이미 1.8% 빠진 상태에서 정작 이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1.7%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빅테크들 중에서 AI에 그 누구보다 진심인 아마존. 사실 뭐 무인 계산대, 뭐 로보택시 뭐 이런 게 이제 아마존이 최초로 했고요. 이 중에서 로보택시의 경우는 그 아마존 zus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비즈니스를 이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로보택시에 있어서는 적어도 테슬라가 아마존한테는 이미 뒤졌죠. 하여간 3분기 실적의 경우 주당 순이익 1달러 43센트 나와가지고 예상치 1달러 16센트 앞질렀고요. 그 다음에 매출도 역시 예상치 1572억 9천만 달러를 넘어선 1589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AI 관련 부서는 AWS, 여기가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 이 매출이 예상에 못 미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야, 아직까지 AI는 돈 버는 데가 아닌 돈 쓰는 쪽이구나 이런 평가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존 CEO는 연말 쇼핑 시즌 프라임 빅딜 데이 그리고 진화된 킨들 기기 라인업이 연말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그 AWS에서 새로운 AI 기능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도 뭐 아마존은 로보택시가 이미 미국 길거리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의구심은 그냥 뭐 언젠가는 로보택시처럼 그렇게 현실화 되겠지 뭐 해낼 거다 이 정도의 믿음을 줬고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6% 급등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인텔. 뭐 실적이 얼마나 좋았길래 7%나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이 나왔나 한번 봐야죠. 일단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2센트 손실이었는데 실제로는 46센트 손실이 나와가지고 완전 폭망을 했잖아. 근데 반면 매출의 경우는 예상치 130억 2천만 달러보다 높은 13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실적 부진 내지는 실적 혼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인텔이 이번에 16,500명의 감원을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에는 주당 순이익도 매출처럼 확실하게 기대치에 충족시키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이 다른 빅테크들과 이번 실적에서 극명하게 갈렸던 건 뭐냐면 바로 AI랑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9% 확실하게 증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럼 뭐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매출이 안 늘었고 돈을 안 벌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인텔의 경우는 정말 그 AI에 대한 어떤 비중이 낮았던 만큼 기대도 적었는데 보니까 AI에서 3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7천억 원 정도를 벌어가지고 이게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분기 전망을 보면은 주당 순이익을 12센트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그래서 예상치 8센트 대비 훌륭했고요. 그냥 단순히 흑자 전환 외에 완전한 그 돈을 많이 벌어들여 보겠다는 그런 강력한 그 수치가 찍힌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앞에 말한 16,500명 감원, 그리고 부동산 매각, 제조 설비 철수 이런 거를 실천해서 실제로 현찰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이제 적자가 나도 그나마 비용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성의를 보여주는 게 주가 측면에서는 최고로 좋은 호재죠. 근데 심지어 적자에다가 부채 비율도 개판인데 여기다 또 유상증자까지 때려가지고 설비를 왕창 늘리겠다는 그런 기업은 진짜 지금 우리 한국 증시가 공매도 금지 기간이니까 그나마 금양 에코프로 저 정도지, 내년에 공매도 재개될 때까지 정말 지금 상태 그대로 만약에 가면은 그땐 진짜로 그 하이에나 같은 글로벌 공매도 세력들이 닥터피쉬처럼 이제 몰려들 겁니다. 보세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시티그룹 리서치의 GLP-1 비만 치료제 이 관련 분석인데요. 사실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격한 양털 깎기, 그 중에서 대장주였던 일라이 릴리 같은 데는 정말 양털 뽑기 수준의 어떤 차익 실현 그 매도세에 털렸는데, 그래서 떨주 몰팔만이 살 길이라고. 또 이 비만 치료제의 경우는 분명히 제가 그 위고비 들어오는 시점이 바로 산드라방 머리, 한기범 형님 두피 여드름 그 지점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10월 둘째 주였는데 이대로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가지는 못한다고 한번 털으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마침 내일 주말이고 또 주말 맞이해서 어디 맛집 찾아가려고 요즘 그 흑백 요리에서 나오는 뭐 그런 집들은 뭐 예약이 뭐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은데, 근데 참 이제 요즘은 뭐 하루 세 끼 꼬박 챙겨 먹는 사람들이 적은 대신에 어차피 이제 한 끼 먹는 거 혹은 두 끼 먹는 거 꼭 먹고 싶은 걸 찾아서 먹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주말에는 그러면 이게 또 과식을 할 위험이 커지고 또 그렇게 이제 소나기 밥을 먹으면 살찔 확률도 올라간대요. 왜냐면 이제 굶다가 갑자기 먹으면은 이제 비상 상황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온 그 칼로리를 몸에서 어떻게든지 축적을 한다고 하는 거야, 지방의 형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뭐 나 나름대로는 다이어트 끝판왕이잖아요, 제가. 일단 몸무게 거의 107kg까지 나가던 걸 지금 정도로 이제 뺐고, 뭐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소아 비만으로 인생을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뭐 청소년 시절에 촉법 비만도 했었고, 아니 뭐 다 떠나가지고 2살 때 15kg였으니까 뭐 그럼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별짓을 다 해봤는데 다이어트로. 그러다가 한때 그 유행하던 1일 1식도 했거든요. 근데 1일 1식을 하긴 하는데 그 한 끼를 매일 생일처럼 먹었어. 그랬더니 오히려 살이 더 찌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시티그룹 리서치에서 비만 치료제, 그중에서 GLP-1 이게 원래 당뇨 치료제로 개발하다가 비만도 잡고 심장 질환도 잡고 뇌졸중도 잡고 하여간 거의 현대판 만병통치약급의 어떤 임상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런 거 보면 또 뇌고 심장이고 하여튼 순환계고 전부 하여간 지방에는 무조건 치명적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또 그 통계에 보면은 아주 깡마른 사람보다는 저처럼 약간 체지방률이 높은 이런 그 체형이 더 오래 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티그룹 리서치에서는 현재 전 세계 인구 81억 8,500만 명 중에서 30억 명 이상이 과체중이고 10억 명이 현재 비만 상태래요. 진짜 이거를 비율이 아니라 수치로 놓고 보니까 진짜 10억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비만은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뇌, 심장, 신장, 췌장 등의 손상을 입힌다. 이게 인트로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GLP-1 약물이 체중 감소 외에도 당뇨, 심혈관, 신장 등의 다양한 만성 질환을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는 데다가 식욕도 줄여주고 위의 배출 속도를 늦춰서 포만감을 유지하고 인슐린 생성을 돕는 효과까지 입증이 됐대요. 진짜 현대판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만 하네요. 그래서 이제 시티에서는 이 GLP-1 약물이 당장 제약사들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앞으로 의료, 식음료, 패션,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국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이쪽 산업이 하나의 큰 어떤 트렌드 내지는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을 것에 미리 대비를 하라네요. 그럼 뭐지? 결국 또 뭐 SNS, 온라인 마케팅, 아프리카 TV, 유튜브, 전자결제 이쪽 아닌가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해달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완연한 단풍 시즌 가을 불륜산악회의 계절이 왔는데 마침 이번 주 일요일부터 미국 비만학회가 또 열립니다. 여기 우리 이제 K바이오 기업들이 총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드디어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가 상장하는 날입니다. 여기 진짜 고려아연 들어간 게 저는 제일 웃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 대선이고요. 수요일에는 백종원 형님의 더본 코리아가 상장하고 또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은 MSCI 리밸런싱 발표가 있는데 이번에 LIG 넥스원하고 현대 롯데면 편입 가능성이 높고 금양은 퇴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면 바로 그날 수요일 밤에 FMC고 금리 결정은 목요일 새벽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주말까지 지내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 월요일이 11월 11일 우리 빼빼로데이 중국 광군제입니다. 와 진짜 11월 첫 주부터 중순까지는 그냥 시간이 완전히 날아갈 것 같지 않나요? 11월에도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도 올해 2024년 우리 구독자님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데 반드시 일조하고 싶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